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뚜렷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주말에 있을 벤버냉키비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5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사흘째 약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했죠. 1% 이상 오르면서 499포인트 선, 이제 5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초속 40m의 강풍으로 제주도와 서해안을 핥히고 북상한 태풍 볼라벤이 서울을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쪼록 내일까지 큰 피해 없도록 예방,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센투자플러스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거든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 번호인데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내용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실 텐데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신청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 홍덕표 과장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NC소프트입니다. 길드워2 모멘텀 본격화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NC소프트의 길드워2가 8월 28일 북미와 유럽 지역에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 길드워2의 사전 판매량은 100만 장으로 추정이 되며 연내 판매량은 25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길드워2의 판매 매출은 개정 활성화 시점부터 3개월간 분할 인식되며 이에 따라 3분기보다 4분기에 길드워2 매출이 집중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길드워2의 3분기와 4분기 매출은 각각 235억 원과 853억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는 길드워2의 사전 구매자를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사전 접속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총 45대 서버를 개방하였으나 접속자 폭증으로 서비스 5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되었으며 27일에도 대부분의 서버가 혼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서비스에 대한 호응도 및 높은 유저의 평점과 주요 온라인 게임 판매몰에서 베스트셀러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길드워2는 전작 길드워 이상의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NC소프트는 8월 16일에서 26일 중국 텐센트를 통해 1차 FGT를 실시하였는데 중국 유저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기존과 달리 중국 시장에 대한 로컬라이즈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출시되어 유저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출시를 2013년 중반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중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길드워2의 경우 출시 후 2에서 3개월 이내에 부분 유료화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하반기 추가적인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2가 각각 2013년 중반, 하반기 중국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에도 해외 진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영증권에서는 NC소프트의 목표주가 38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증권에서 발간한 리노공업입니다. 아직은 초기 애플 효과도 기대해보자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리노공업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이후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되는 검사 소모품인 프로부핀과 IC 소켓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프로부핀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단계에서 반도체 대상 물질에 직접 컨택트하는 탐칩 용도로 제작되고 IC 소켓은 프로부핀을 모듈화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여준 검사 소모품으로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애플 등이며 리노공업은 다품종 소량으로 1000여 개 이상의 IT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이같이 공급처가 다각화되어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각 공급처로의 제품 매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이 아닌 소모품이기 때문에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높지 않아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리노공업의 제품 특성상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IC 소켓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전방 수요 드라이브는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리노공업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울트라북 등의 IT 스마트 기기 시장 확대에 수혜를 받아 2010년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글로벌 탑
F2인 삼성전자와 애플에 IC 테스트 소켓을 모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진적인 확대는 리노공업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애플 내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의 신제품인 아이폰 5가 9월 중 공개되고 10월 판매를 개시하게 되어 시장에 큰 호응을 받게 된다면 리노공업의 실적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하나증권에서는 리노공업의 목표주가 3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녹십자입니다. 펀더멘탈 강화종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녹십자는 올해 4월에 있었던 기능제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성장을 지속해 펀더멘털이 강화 중에 있으며 이러한 펀더멘탈 강화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존 제품 매출 호조와 수출 확대로 올해 및 내년에 상당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점과 향후 다수의 글로벌 진출 모멘텀 및 R&D 모멘텀이 기대되는 점입니다. 글로벌 진출 모멘텀에는 중장기적으로 북미향 독감 백신 수출 계약과 유럽향 혈액 제제 수출 계약, 자체 개발 바이오 베터인 헌터라제의 해외 진출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R&D 모멘텀에는 중기적으로 자체 개발 조류 독감 백신 및 결핵 백신의 국내 허가, 자체 개발 계절성 독감 백신 멀티도스의 WHO 사전 승인, 자체 개발 혈액 제제의 미국 임상 개발 진전 등이 전망됩니다. 또한 신영증권에서는 녹십자의 미국향 혈액제제 수출 계약의 미래가치가 4,3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미국향 혈액제제 수출의 미래가치는 임상개발이 진전되면서 영업가치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미국향 혈액제제의 수출 시점, 즉 매출 인식 시점이 다가오면서 녹십자의 주가의 본 미국향 혈액제제 수출 계약의 미래가치 선반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결국 녹십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영증권에서는 녹십자의 자체 개발 독감 백신과 혈액 제제를 통한 해외 진출의 가시성, 3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유효하며 내년에는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녹십자의 목표 주가 20만 7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NC소프트, 리노공업, 녹십자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센 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또 센 플러스 남은호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 플러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할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을 통해서 또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 길게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S요. LS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75,000원에 비중 10%요. 75,000원에 비중 10%요? 예. 예, 지금 굉장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질해서 나와야 되는지요? 궁금해서요. 예, 투자 기간은 상관없으시고요. 예, 예. 예, 목표가를 얼마 설정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주식 비중이 LS 말고 얼마나 들고 계십니까? 뭐, 한 5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현금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현금 비중 한 30%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있으시고요. 예. 예, 지금 시장에선 주식이 한 70%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요. LS 목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식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예. 자, LS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싸게 사시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LS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좀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LS 전선, LS 산전, 그 다음에 LS 엔트론과 그 다음에 LS 니코르 동제련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자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일단은 그동안 실적 우려에서 상당히 오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LS 전선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또 중동 쪽의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 엠트론 같은 경우는 또 농작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도 진출을 해서 앞으로 그 트랙터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국에서의 상당한 판매가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LS 같은 경우에 지금 9만 5천 원대는 뭐 매물대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매물대를 소화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10만 원까지는 무난히 가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조정받았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보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만 원 언저리 1차 단기 매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다시 재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S 목표가 10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수익 보시고 나오십시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6547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태풍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한데 귀갓길 전문가님 또 저까지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문의하신 종목은 아모레주입니다. 42만 3,5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오늘 종가와 가격이 같은데요. 남은 원장님. 예, 추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중장기적 흐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MSCI에 다시 편입이 되었다는 호재가 나옴으로써 계속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출 또한 이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쇼핑객들이 싹쓸이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3분기 이후에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추세적 흐름을 먼저 보자면은요.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죠. 2008년 이후에 1차 추세적 상승이 완만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이 25만 원대까지 되었다가 지금은 완연한 슈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각도가 굉장히 높은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격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우리는 뭐 염두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소폭 프로그램 매도를 좀 앞세워서 좀 매도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사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가 조정이 나올지라도 좀 더 보유를 하고요. 1차 목표치는 한 45만 원 보다 좀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치 한 1개월 선 45만 원이고요. 한 3개월 정도 잡는다면 한 50만 원까지도 한 번은 슈팅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도 괜찮은 상황이니까요. 45만 원과 50만 원까지는 단기, 중기로 보유하자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아모레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불안하셨던 것 같은데요. 잘 사셨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봅니다. 인터파크인데요. 인터파크는 5,830원에 10% 매수를 하신 분 계십니다. 상담해달라고 3015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 예. 자, 인터파크는 지금 추세를 돌린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일단 바닥을 다지고 상승 이후에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좀 가져가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쇼핑몰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이 계속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매물대가 한 6,000원 원저리에 지금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원저리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충분히 6,000원 원저리의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SK하이닉스 봐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21,200원에 사셨고요. 비중 역시 10%신데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0235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가 21,300원이니까요. 거의 종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예.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제가
한 13년 동안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SK 하이닉스를 가지신 분들을 봤는데요. 유독 SK 하이닉스는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익 낸 사람을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개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종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결코 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3, 4분기 실적이 꽤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지만은요, 4, 4분기 회복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IT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SK의 피인수 댐으로 인해서 이제 경영의 안정화를 찾는 시점부터 좀 펀더멘탈적 가치 상승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좀 상승의 각도가 좀 세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는 말씀해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현 가격대는요,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21,000원 라인에서는요, 충분히 지지가 반드시 돼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지수가 외적 어떤 변수에 의해서 급락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이번 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 완성한 다음에 장세적 심리가 안정을 취한다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완전한 대세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들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격이 11,300원인데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에서 25,000원 라인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낸다면 일단 2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3,0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 적정 물량을 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요. 어느 정도 롤링으로 대응한다면 SK 하이닉스 가지고도 좀 안전한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수익 보고 나오셔서 개미들의 무덤이 아니라 개미들의 천당 이 정도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우증권 볼게요. 대우증권 13,00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매수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373 하나님이요. 예, 대우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증권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요 근래에 바닥을 치고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에서 일단은 이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거래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주에는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강한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보면은 현재 보면은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수익률이 일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충분히 13,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10만 6천원에 20%. 10만 9천 원에 20%요. 10만 6천원. 10만 6천 원에 20%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월 달인가 3월경인가 4월경에 했는데. 예, 금년도 3, 4월경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수를 해야 될런가 아니면 목표가를 한번 잡아주시죠.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손절도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손절도 하고 있고. 예. 또 아니면은 이 매도를 할까 싶고 그러네요. 예, 주가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종목 남은호 전문위원께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시간적인 예.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예, 현대제철 사신 가격이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다만 낮은 가격에 샀는데 주가가 더 낮게 돼서 그게 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중국에서의 이 철강 업황이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낮추기. 유통업계에서 굉장히 덤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 철강 가격이 상승이 좀 계속해서 좀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3고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좀 수익성에 좀 좋은 흐름들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철강 업종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다시금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철강의 어떤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는 부분부터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 시점은 어떤 이 펀더멘탈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대제철이 소위 말하는 업종의 슈퍼사이클을 볼 수 있는 주글라 파동에서의 한 1달러가 지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2011년에 이 부분에서 일단 1달러가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환의 하락세의 끝부분이 지금 거의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난번 상승하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가격의 영역에서 50% 되는 지점이 한 7만 한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62% 라인이 한 9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요, 어떤 추세적 아직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선이 굉장히 저항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 어떤 반등 시에 한 번쯤 잘라주고 재매수함으로써 우리가 복수전을 한번 펼치는 이런 전략이 꽤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1차 목표치는요, 현 가격에서 조금 한 10%를 좀 상회하는 한 9만 한 6천 원 정도의 상승은요, 상당히 좀 빠른 템포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9만 5천 원에서의 일정한 조정의 흐름들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10만 원이 돌파되는 시점부터 아마 철강업계의 호황이 맞춰지면서 좀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9만 6천 원 정도에 한번 잘라주고 재매수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시간을 둔다면 중기적으로는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일단 한 연말까지 좀 끌고 가자는 쪽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분인데요. YG원 봐드립니다. 6474님께서 YG원을 11,500원에 50%를 들고 계신데 어제도 주가가 급등했었고 오늘도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상한가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목표가 궁금하시겠어요? 예, 사실 참 상한가의 대응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왜 그러냐면은 상한가에서 일단은 깨지게 되면은 매물이 또 급증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예, 이러기 때문에 과연 상한가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가 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재차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다시 상한가 마감을 한다면은 그 다음 날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나, 상한가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날에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어제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지금 현재 그 워렌 버핏이 보유한 그 자회사에서 YG원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호재가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실 뭐 앞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워렌 버핏의 투자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다시 주가의 상승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일이면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내일 상한가를 닫는다면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그러나 내일 상한가를 못 간다면은 물량은 일부 한 50%라도 이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상한가 못 간다면은 일단은 일정 부분이나 50%라도 이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빌 컴투스 모바일 게임주들 흐름 괜찮았는데요. 게임빌 문의가 들어와 있네요. 게임빌을 93,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2793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최근에 이렇게 또 수익 보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기분이 좋은데요. 어떻게 볼까요? 예, 수익 나셔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자, 기관은요, 어떤 종목을 제일 좋아하냐면요, 다른 기관이 사는 종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사게 돼 있고요, 기관들이 파는 종목을 팔게 돼 있는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에서 상당히 고가주에 속하죠. 고가주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방향성을 설정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일본의 진출의 기대감 그리고 카카오톡의 게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주가를 평가하기에는 좀 더 많이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으로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상으로도요. 기본적인 추세 박스권을 설정을 한다면 이 종목의 상승은 이 정도의 어떤 추세 밴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밴드의 어떤 고점 부분이 현재 맞물려 가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어떤 그 단위가 뒤에 0자가 많이 붙는 피겨 라운드 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한 프로그램적 어떤 그 수치의 조정들과 함께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두고 그 다음에 다시금 조정이 일정 부분 다시 받아서 이 추세 밴드의 하단 부분에 접근이 된다면 그때 한번 매수하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요. LG요? 예. 예, 지주회사 LG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에 몇 네.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82,700원에 50%. 82,700원에 50%요? 예. 예, 좀 오래전에 사셨네요? 예, 작년 6월 달에 샀어요. 예, 작년 6월 달에 사셔서 굉장히 오래 들고 계십니다. 종목을 이 정도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종목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고생 많으시잖아요. 예. 예, 어떤 점이 근데- 가장 궁금하세요?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한 71,000원까지만 올라가면은 예, 애들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또 떨어지고 그러네요, 자꾸. 7만 원대 올라가면 그래도 좀 손절해도 되겠다 싶은 가격대였는데 잘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71,000원까지만 올라가면은 예. 10월 25일까지 예. 71,000원까지만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10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니요, 제가 좀 알고 있는 날이에요, 그냥. 아, 예. 이게 그때까지 7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시청자님 10월 달 넘어가면서 자금이 좀 필요하세요? 예. 아, 그러세요? 그래서 10월 25일경에 이 돈을 써야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71,000원까지만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우리 전문가께서 들으셨거든요. 예.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반사이익으로 좀 가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빠져가지고요. LG 주가 흐름 살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자, LG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LG는 아시다시피 LG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아무래도 LG화학하고 LG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요즘에 LG화학이 주가가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LG도 거의 범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LG전자는 현재 보면은 옛날에 사실 뭐 휴대폰의 명가라고 부를 수 있었으나 스마트폰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LG전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동안 뭐 적자도 나고 요 근래에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 스마트폰에서의 앞으로 어떤 대응이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옵티머스 뷰라든가 이런 부분 현재 지금 심의를 기울여서 스마트폰에 새롭게 올인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기대가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LG 스마트폰의 매출이 좀 늘고 있다. 이것도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L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분산 투자한 효과가 있거든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지분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지주사는 LG 그룹에 분산 투자한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좀 가져갈 만한 자리로 보여지고요. 현재 보면은 아까 7만 원 원짜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LG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그 주변 변수가 좀 따라줘야 됩니다. 뭐 미국의 3차 양자 완화라든가 또 유럽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같이 해결이 돼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좀 가져가시고 충분히 좀 더 가져간다면은 뭐 날짜 정확히 10월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십시오. 자, 이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진 볼게요. 삼진을 5,175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상승 탄력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고요. 목표가를 5,500원 잡으셨는데 우리 신촌에서 보내주신 22660님 목표가 잘 설정하셨는지 지금 풀어드릴게요. 상승 탄력이 없다고 느끼실 때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예. 삼진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의 변두리 종목입니다. TV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애플의 iOS 6 관련해서 시리, 음성인식 관련한 테마로 묶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음성인식 관련된 어떤 스마트폰의 리모컨, 스마트 TV의 리모컨의 어떤 삼성 독점 공급에 대한 내용들로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제 펀더멘탈이 개입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철저히 매매적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 강한 어떤 최근의 8월 달의 모습을 보면 점 상한가, 포프라이스 다지가 나온 흐름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공중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의 타이밍은 매도세보다는 아직도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가격은 4,700원대, 4,700원대를 종가상으로 하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도의 더 탄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의 거래량, 그리고 6월 달의 거래량, 최근의 거래량 모두 다 시세를 완전히 완성된 시세의 거래량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이니까요. 좀 추가적인 상승, 어떤 펀더멘탈의 가치가 아니라 기술적, 수급적, 심리적 흐름들에 의해서 5,5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에 850 하나님 종목 봐드릴 텐데요. 한국정보공학 매수하고 싶다고 매수가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봐도 될까요? 예, 사실 저 같으면은 참 예매합니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고는 싶습니다만은 또 일단은 많이 오르고 나면은 또 단기적인 조정도 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한국정보공학은 뭐 지금 보면은 대선 테마로 이렇게 지금 주가가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현재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기간의 상승도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 조정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접근을 해봐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산다 그러면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절대로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한 10% 정도만 사본다 생각한다면은 좀 사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좀 해보겠고요. 한 7,500원 정도 현재 지금 고점을 돌파했는데 오늘 꼬리를 맞았거든요. 내일 만약에 조정이 들어서 한 7,500원 정도 직전 고점이거든요. 이런 자리에 내려온다면은 한 비중이 한 10% 정도만 매수를 해서 좀 빠지더라도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일단 한 10%만 매수를 할 것으로 권해드리겠고 한 7,500원의 매수가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수 의견 봐드렸고요. 7789님께서 LG생명과학 문의하셨는데 이분의 종목도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6,200원 15%시고요. 매도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남은 원장님. 예, 좋은 타이밍에 진단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샘플러스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서울경제TV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추천을 한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합 백신 관련해서 좋은 기대감들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세계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세계 업종별 시가총액 2위, 1, 2를 다투는 업종은요. 바이오, 즉 생명공학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주들의 바이오 쪽으로의 변신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지금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6,000원대니까요. 이제 좋은 매도 타이밍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요 단기적으로 저항이 받는 부분은 41,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41,000원에서 42,000원 정도 되면은 일정 부분 조정의 가능성이 좀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좀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난다면 한번 잘라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ETF 상품이죠. 지수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고요. 11,930원에 20%를 들고 계십니다. 이공희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주가가 더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유럽 쪽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도 앞으로 더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미국에서 또 잭슨홀 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달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미국도 마찬가지 3차 양자화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주가에도 분명히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기대를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가져간다면은 좀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LMS 봐드릴게요. LMS 14,150원에 15% 대응 전략 짜달라고 관악에서 보내셨습니다. 0584님의 종목 지금 볼게요. 예, 프리즘 시트 및 광피고 렌즈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좋은 내용들이 사실은 2분기부터 계속 나타났습니다. 아몰레드뿐만 아니라 노트북 그리고 타블렛 PC 쪽으로 그 영업에 확산됨으로써 펀더멘탈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라는 것은 이렇게 펀더멘탈만으로 무조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대치 그리고 현 시장의 어떤 중심에 와 있는가 아니면 오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10년대, 2011년대 차트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상승폭이 컸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2011년 말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펀더멘탈의 1,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좀 저항을 받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항을 받는 부분은 역시 13,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13,500원 이후에 14,000원에서 13,000원 라인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횡보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요. 그 뒤에는 다시 이제 펀더멘탈의 개선과 그리고 거래량 증가가 동반돼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1차 저항 13,500원 선에서 우리가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재매수 기간을 보고 재매수하는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종목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 대유신소재입니다. 오늘장 4% 급등 마감이 됐는데요. 2,050원에 100% 비중을 들고 계시네요. 매도 시점 그리고 또 고가 저가 궁금합니다. 988 하나님께서 문의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도 또 대선 관련 테마인데요. 예. 요 근래에 대선 테마가 극과 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또 빠지는 종목들은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대선 주자들이 아마 영향이 받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오늘 같은 날 고점에서 직전 매물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날 한 반절이라도 매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0%라면은 더더군다나 어떤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오늘 고가가 한 2,400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이 난 자리이기 때문에 한 50% 이익을 실현한다면 나머지는 부담 없이 가질 수가 있는데 좀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5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좀 강합니다. 현재 대선 테마는 현재 계속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인 좀 더 상승할 수 있으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0%는 상당히 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반등 나온다면은 2,450원 이상에서 반절을 정리를 하시고 반절을 그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바른전자 볼 텐데요.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서 대응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른전자 매수가가 1,180원이시고 10%를 들고 계신데 손절 가격 알고 싶다고요? 301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매수가 대비 한 10%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업체다 보니까 삼성전자 충격 그대로 받은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관련되어서 충격받은 종목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뭐 최저가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다만 물론 이러한 가격 바닥에서 매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 투매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에 염두를 두는 투자가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타난다면 사신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원 선 넘어가는 선에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것이니까요.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매의 가능성에 꼭 염두를 해서요. 1,000원이 정가상으로 붕괴되는 대형 음봉형의 하락이 나타난다면 과감히 던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식 초보라 잘 모르지만 진단해달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 종목 봐드릴게요. 시젠인데요. 시젠을 68,3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3566님께서 고민을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아마 초보라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들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을 해서 일단 그 부분에 상당한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 근래에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보다는 옆으로 행보 내지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관계도 기관의 지속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다만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비중이 30%면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적정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인내를 하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면서 좀 더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태풍 관련해서 수혜주로 쌍용 양회 사보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번에 쌍용 양회를 5,210원에 10% 들고 계신 분이시네요. 0089님의 종목 지금 봐드립니다. 지금 시멘트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태풍 때문에 아니라 업황의 시멘트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업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튼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이 대한시멘트로 계속 캠코에서 넘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시멘트 관련주는 이제 에너지주로서의 변화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설 업종만 바라보고 있었던 어떤 시멘트주였다면 이제는 에너지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요. 5,500원 선까지의 흐름은요.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500원 이상에서 이익 실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손절매 타이밍이 잘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판단이 되니까요. 손절매보다는 5,500원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문의를 주셨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문의하셨죠?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아마 오늘 고가에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5,000원에 20%시거든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중국 시장의 어떤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완만했던 상승이 요 근래에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단기간에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요 근래에는 매물 소화를 하지 않고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상당히 단기간에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추가적인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시 재매수 시점을 저울질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2615님께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매수해도 되는지 신고가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 사도 됩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계속 말씀해드렸다시피 생명과학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일본의 러브콜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바이오 연구의 어떤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개인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철저히 외국인들의 끌어올리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시점이 돌아오지 않는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추격보다는 시간을 두더라도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매수를 한다면 어느 포인트 정도에 잡아야 될 것인가. 지금 주봉으로 보시다시피 1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사상 최고치가 10만 원 정도에 있었고요. 최저치가 23,000원대에서 지금 71,000원은 정확하게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는요. 따라서 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6만 원 초반대, 6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현재 가격에서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열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매수는 아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문의 잘 하셨고요. 이번에 제닉 보겠습니다. 제닉을 100%나 들고 계세요. 제닉 갖고 계신 분 매수가가 48,800원입니다. 기술적인 분석 듣고 싶다고요? 2780님께서. 예, 지금 보면은 요 근래에 직전 고점에서 계속 웃고리를 맞고 있어서 일단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제닉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앞전에 2011년도 고점과 이번에 6월달 고점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고점 언저리에서 3일째 지금 웃고리를 이틀째 달고 있고요.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웃고리 달고 있다는 것은 거기서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현재 100%라면은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손실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50% 이상을 줄여서 좀 가볍게 좀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일단 물량을 지분을 좀 줄여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센투자플러스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가, 남은우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소개해드릴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 왼편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정태식 전문가께서 강연회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 일요일인데요. 9월 2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청담 이 문화센터 4층에서 9월 추석 전 연말장 비전 제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연회를 펼치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